끊임없는 모욕. 우리 집안은 의사 집안이야. 간호조무사 딸이 무슨 며느리니? 시어머니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다. 수지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벌써 3년째 듣는 소리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남편 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오히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우리 민호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강남에서 의원을 차릴 계획이었는데 이런 출신의 여자와 결혼해서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는지 알아? 박정숙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계속했다. 내 어머니가 간호조무사라며? 그것도 시골 보건소에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해하는지 알기나 해?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자신을 키워주신 분이었다. 비록 간호조무사였지만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시며 존경받는 분이셨다.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박정숙이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우리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우리 남편은 정형외과 과장이야. 그런 집안에 간호조무사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격에 안 맞는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진아. 나도 병원에서 동료들 만날 때마다 처가 이야기가 나오면 참 곤란해요.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년간 이 집에서 받은 모든 모욕을 참아온 것은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작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드는 것이었다. 민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 출신이 좀 우리 집안과는 안 맞죠. 내 친구들은 다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임원 딸들과 결혼했는데 나만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박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 민호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게 어때? 너희 둘 다 아직 젊고 민호는 앞날이 창창하잖아.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3년간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를 사랑했고 그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왔던 시간들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수진아.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도 없고, 솔직히 이대로 가면 서로 힘들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것도 내 잘못이라는 거야?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아요. 박정숙이 끼어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애초에 맞지 않는 결혼이었어. 너도 이제 알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안 사람이 될 수는 없어. 가문의 격이 다르잖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박정숙과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가 알겠다고? 시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저 같은 출신이 이런 귀한 집안에 머물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나가겠습니다. 수진은 침실로 올라가 간단한 짐을 챙겼다. 결혼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가지 소지품들 뿐이었다. 이 집에서의 3년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정숙과 민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잘 됐어.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었잖아. 이제 우리 민호 제대로 된 집안 딸과 재혼할 수 있겠네. 어머니, 그래도 수진이가 3년간. 3년이 뭐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리되어서 다행이지.
나중에 아이까지 생겼으면 더 복잡했을 텐데. 수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다. 집 열쇠입니다. 수진이 테이블 위에 열쇠를 올려놓았다. 박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억지로 사는 것보다 낫지. 민호는 조금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3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박정숙이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이런 상황에 전화를? 수진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서울대학병원 비서실장. 박정숙과 민호도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대학병원? 너 거기 아는 사람 있어?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수진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까지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였다. 박정숙과 민호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네, 이사님. 내일 이사회 안건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사회? 박정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신규 투자건에 대한 검토도 마쳤고요. 법무팀과의 협의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고 전문적으로 변해갔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이사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 돌아보자 박정숙과 민호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뭔 일이야? 박정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네, 수진입니다. 이번에도 목소리가 달랐다. 더욱 권위 있고 당당한 목소리였다. 네, 전무님.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에 로펌들과 미팅이 있죠. 자문계약 건이요. 로펌? 자문계약? 민호가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그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정도, 그리고 테크로우도 오죠. 네, 수천억 규모의 계약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숙과 민호의 눈이 커졌다. 수천억? 그런 큰 계약을 다루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딸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이 다시 그들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3년간 보였던 위축되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당당한 눈빛이었다. 그럼 정말 가보겠습니다. 3년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수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박정숙과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다. 지금 뭔 일이었지? 민호가 중얼거렸다. 박정숙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간호조무사 딸이 서울대학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이사회 안건을 다루는 사람을? 둘 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수지는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네, 수진입니다. 수진아, 어디야? 오늘 이사회 준비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찾고 계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수진의 비서 목소리였다. 지금 가고 있어. 1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내일 법무법인들과의 미팅, 혹시 테크로우도 오는 거 맞죠?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테크로우. 남편 민호가 다니는 바로 그 법무법인이었다. 맞아. 왜?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워낙 큰 계약이라서요. 응, 신중하게 검토해야지. 그런데 테크로 쪽에서 누가 온다고 했지? 강민호 변호사랑 김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강민호.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며 이혼을 종용했던 바로 그 남편이었다. 재밌겠네. 네. 뭐가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럼 곧 가볼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3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이수진. 서울대학병원 전무이자 차기 후계자. 창립 이사장인 할아버지의 유일한 손녀였다. 3년 전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의사와 결혼했다. 사랑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택시가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수지는 직원 전용 입구로 들어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40층 임원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마중 나왔다. 수진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응, 고마워. 할아버지는? 이사장님께서는 이사회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지는 이사회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80세의 이승원 이사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 수진아. 왔구나. 이승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었니?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할아버지,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승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변했다. 이혼?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니? 3년간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 집 사람들은 제가 간호조무사 딸이라는 이유로 계속 모욕했어요. 오늘은 남편까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승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인간들이 감히 우리 수진이를.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끝났으니까요. 수진아,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를 이제 알겠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릇이 있는 법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여전히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도 배웠겠지? 네, 배웠어요. 이승원이 손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거라.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네, 할아버지. 그런데 내일 법무법인들과 미팅이 있다고 했지? 네. 새 프로젝트 관련 자문 계약 건이에요. 혹시 그 중에 내 남편이 다니는 법무법인도 있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테크로우요. 그런데 왜요? 이승원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재미있겠네. 그들이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보여줄 기회가 생겼구나. 할아버지, 복수 같은 건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복수라니. 그냥 비즈니스야. 우리 병원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이승원의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서울대학병원 임원 회의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졌다. 오늘 미팅이 성사되면 법무법인에서 가장 큰 계약이 될 것이었다. 서울대학병원과의 수천억 규모 자문 계약. 이 계약만 따내면 파트너 승진도 꿈이 아니었다. 긴장하지 마, 민호야. 우리가 준비한 제안서는 완벽해. 옆에 앉은 김 대표가 격려했다. 네, 대표님. 근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 병원 측에서는 전무급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경영진 중 한 명이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집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 수진이 받았던 그 전화들.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미팅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병원 직원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오실 예정입니다. 다른 법무법인 사람들도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이런 큰 계약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 민호가 시계를 보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안녕하세요.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수진이었다. 하지만 어제까지 보았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단정한 정장에 깔끔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서울대학병원 전무 이수진입니다. 전무, 민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김 대표도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미팅을 주관하게 된 이수진 전무입니다. 수진이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다. 다른 법무법인 사람들은 정중하게 명함을 받았지만 민호는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대표가 당황한 민호를 보며 의아해했다. 민호야, 괜찮아? 아, 네, 네. 민호가 겨우 대답했다. 수진은 그런 민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럼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명확했다. 어제까지 집에서 차나 따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저희 서울대학병원은 창립 이래 50년간 대한민국 의료계를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창립 이사장이신 이승원 이사장님의 철학은. 민호는 수진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울대학병원 전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다. 그 순간 민호와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눈에는 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강민호 변호사님,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수진이 직접 민호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사람들이 민호를 바라봤다. 아, 아니요. 없습니다. 민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김 대표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그럼 각 법무법인에서 제안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는 계속 혼란스러웠다. 수진이 어떻게 서울대학병원 전무가 될 수 있었을까? 3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나? 드디어 테크로우의 발표 차례가 되었다. 김 대표가 일어나 제안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 테크로우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제안서를 들여다보며 가끔 고개를 저었다. 김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수진이 입을 열었다. 테크로우 측 제안서를 검토해 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말에 집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깊이가 부족합니다. 특히 의료법 관련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요. 수진의 말은 냉정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담당 변호사의 역량도 의문스럽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팅이 끝나고 다른 법무법인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수진과 민호만 회의실에 남았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수진이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어떻게 된 일이라니요? 비즈니스 미팅이었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서울대학병원 전무가 될 수 있어? 3년간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이런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수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을까요? 무슨 뜻이야? 3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민호가 기억을 떠올리려 했다. 3년 전 의대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의료 관련 일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 그렇게 말했었지. 의료 관련 일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제가 간호사인 줄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제 어머니가 간호조무사라는 걸 알고는 역시 그 정도 수준이었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요. 의료 관련 일을 한다고 했고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서울대학병원 임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후계자로 선정되어 전무로 일하고 있었죠.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왜 3년간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당신들이 관심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제 출신에만 관심 있었지.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수진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사실 저도 실험이었어요. 사랑이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봤죠. 수진아. 하지만 결과는 보셨잖아요. 3년간 저를 간호조무사 딸이라며 무시했죠. 어제는 아예 이혼하자고 하셨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어제 그 전화들은? 네, 맞아요. 병원 업무 관련 전화였어요. 이사회 준비, 법무법인 미팅 준비. 제가 매일 하는 일들이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3년간이나? 수진이 돌아서서 민호를 바라봤다.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제 출신이 뭐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간혹 혼잣말로라도 우리 어머니를 욕했으면서 지금 와서 뭘 말하자는 거예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하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3년간 저와 제 어머니를 모욕한 걸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나요? 수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고요? 수진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서울대학병원 전무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군요. 그게 아니야.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 정말 간호조무사 딸일 뿐이었다면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고 했을까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어머니는 정말 간호조무사셨어요. 시골 보건소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죠. 수진이 민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이 병원의 창립 이사장이시고 저는 그분의 유일한 후계자예요. 그 사실을 간호조무사 딸이라고 무시했죠? 맞아요. 제 어머니는 간호조무사셨습니다. 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이 병원의 창립 이사장이십니다.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들었어요. 어차피 어제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수진이 가방을 들었다. 아, 그리고 테크로우와의 계약은 불발될 것 같아요. 다른 법무법인이 더 전문적이더라고요. 수진아, 제발.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는 업무적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수진이 회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호가 급하게 뒤따라갔다. 수진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수진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기회라고요? 3년이 기회가 아니었나요? 그동안 충분히 기회는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죠. 그리고 수진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김 대표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늘 미팅의 결과는 참혹했다. 서울대학병원 측에서는 테크로우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협업 가능성도 차단했다. 민호야, 대체 무슨 일이었어? 오늘 내 모습은 정말 이상했어. 김 대표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하다고? 지금 상황을 알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 준비한 제안서인데.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설마 그 전무가 자신의 아내였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상해. 분명히 이수진 전무가 너를 아는 것 같았어.
너 이전에 만난 적 있어? 아, 그게 민호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김 대표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김 대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잠시 후 김 대표가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우리 법무법인과는 아예 거래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어. 그것도 다른 병원들에까지 소문이 퍼졌다고 하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긴.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서울대학병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 김 대표가 책상을 쳤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수진의 복수라는 것을.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민호의 핸드폰이었다. 여보세요? 민호야, 큰일이야. 어머니 박정숙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뭐가 큰일이에요? 내 아버지 병원에 감사가 나왔어.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정밀감사를 한다는 거야. 민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아버지는 정형외과 과장으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요? 왜 갑자기? 모르겠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야. 민호는 이것도 수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서울대학병원 전무라면 보건복지부에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김 대표를 바라봤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 하지만 이 문제 해결책을 찾아와야 해. 이대로 가면 우리 법무법인이 문 닫을 수도 있어. 민호는 급하게 사무실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진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병원뿐만 아니라 테크로우와 거래하던 다른 의료기관들도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항상 서울대학병원이 있었다. 직접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학병원과 거래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테크로우와의 거래를 꺼려하게 되었다. 민호야, 이제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김 대표가 다시 민호를 불렀다. 사실은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이수진 전무가 제 아내입니다. 김 대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내 아내라고? 네. 어제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혼? 왜? 민호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김 대표의 표정은 점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서울대학병원 전무와 결혼하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로 3년간 살았다고?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간호조무사 딸이라고 무시했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표가 머리를 감출다. 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당장 가서 빌어.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 그렇게 쉽게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일주일 후 서울대학병원 로비. 박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이 악몽 같았다. 남편의 병원은 감사 결과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아들 민호는 법무법인에서 해고되었다. 실례합니다. 이수진 전무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안내원이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전무님께서는 예약 없이는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박정숙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수진이 내려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서와 함께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우아했다. 수진아. 박정숙이 급하게 달려갔다. 수진이 멈춰서서 박정숙을 바라봤다. 시어머니. 수진아,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박정숙을 바라봤다.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진아, 제발. 우리가 내 출신을 무시한 것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박정숙은 체면 따위는 상관없었다. 수진아,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박정숙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하자 수진이 팔을 잡아막았다. 시어머니, 이런 곳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발 한 번만 얘기할 기회를.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비서에게 말했다. 회의실 하나 잡아줘. 네, 전무님. 곧 둘은 작은 회의실에 앉았다. 박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대단한 사람이라니요? 서울대학병원 전무잖아. 우리가 눈을 못 알아봤어. 수진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시어머니,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뭐가? 제가 서울대학병원 전무라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정숙이 당황했다. 그게 아니라, 만약 제가 정말 간호조무사 딸일 뿐이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셨을까요? 박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람을 출신과 지위로 판단하고 계시네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수진아, 제가 서울대학병원 전무여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3년간 한 인간을 모욕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제 어머니에 대해서도 사과하셔야죠. 간호조무사라고 무시했지만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환자들을 돌보신 분이에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 어머니분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했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수진이 일어났다. 시어머니,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한 대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수진아, 제발. 우리가 뭘 해야 내가 용서해 줄까? 용서요? 수진이 돌아서서 박정숙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르시는군요.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교육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에 대한 교육이죠.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년간 받은 모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수진이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수진아,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 문 앞에서 멈춰섰다. 시어머니, 제가 정말 간호조무사 딸이었어도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으시면 그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수진은 회의실을 나갔다. 박정숙은 혼자 남아 오열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진이 연단에 섰다. 오늘은 그녀가 서울대학병원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기자회견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병원 신임 부회장 이수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수진은 한층 더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이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병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진이 원고를 내려다봤다. 지난 1년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출신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의 어머니는 간호조무사셨습니다. 시골 보건소에서 평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성실하게 사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부회장님,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회장님의 개인적인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진이 잠시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간 민호와의 이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오늘 말씀드린 메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며느리로 3년간 살면서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병원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직원들이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조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우리 병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병인, 청소 직원까지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과 노력에서 나옵니다. 출신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진은 기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했다. 그 과정에서 한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다. 부회장님, 예전 남편분이나 시어머니 분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분들도 이제는 많이 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혹시 화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화해라는 것은 양쪽 모두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 가능한 거죠. 아직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모두 끝나고 수진은 할아버지 이승원과 함께 사무실에 앉았다. 수진아,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지난 1년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었구나.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앞으로 이 병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으로요. 그렇게 해라. 할아버지가 세운 이 병원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거다. 그날 밤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응,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 이야기까지 해줘서 고마웠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분이니까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수진아, 이제 정말 행복해지려무나.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당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민호가 신문 기사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년간 실직 상태로 지내면서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에피아이의 로즈유이. 2년 후 수진은 서울대학병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다.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것. 그 결과 병원의 서비스 질은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의 인품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수진의 삶은 이제 진정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